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난 병화일간입니다. 그 병화일간이 조금 사람들이 좀 밝죠. 좀 우울한 것보다도 좀 밝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양팔동 사주입니다. 양팔동. 사주 8글자가 전부 다 양의 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의 기운. 양이라는 게 뭐죠? 양. 밝은 태양. 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양의 기운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숨기거나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점이 없어요. 좀 밝고,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 하고, 내가 어때서, 또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사치도 가끔 누릴 수가 있고, 음팔동은 약간 내면적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약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는 걸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양팔동 사주는 그건 남자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양의 기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음의 기운, 양의 기운. 그래서 사주라는 게 양의 기운도 있고 음의 기운도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양으로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음으로만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주가 바로 양으로만 꾸며진 사주다. 그러니까 남자가 양의 기운이 원래 많은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 걷다가 온통 양으로만 돼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어 하고 뭔가 자기가 좀 태양이 되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가 아이러니한 게 이 지지에 진술충을 또 깔고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그러한 성격인데 내면적으로는 진술충이라는 게 외로울 꽃자를 또 달고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은 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남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더라도 돌아와서는 자기만의 어떤 내면의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기업에 속해 있었어도 뭐 일례로 우리가 회식을 한다고 치면은 회식 뭐 1차, 2차, 3차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1차만 하면 이제 그만두고 나 가서 이제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혼자 등산도 잘 가고 혼자 쇼핑도 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남들이 보면 야, 이 양이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산에 가지 왜 그러냐.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혼자 시간을 갖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면 외롭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외로운 걸 못 느껴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왕따를 당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남들이 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등산 가고 북적북적 되는 거 좋아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 잡아서 이렇게 혼자 등산 가는 거를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방에서 혼자 이걸만 만들어도 이 사람 하루 종일 자기 혼자서 잘 놀아요. 나가서는 드러내놓고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돌아와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기만의 어떤 서재라든지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자기만의 연구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잘 놀아요.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이런 사주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남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자가 재근재근 되면 이런 사람은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궁합도 보는 이유가 이런 사람한테 여자가 만일에 배우자가 계속 쫑알쫑알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되게 싫어하죠. 자기는 좀 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직업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궁에 이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가정적이지는 이담에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적인 사람은 대개 뿌리가 여기에 뿌리가 이쪽 그 배우자궁하고 자식궁에 내린 사람들은 약간 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일에 파묻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못 버느냐, 내가 출세할 수 있느냐 출세 못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이제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용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용신이 뭐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평생 그 쓰는 그 주묵이라는 뜻이죠. 너는 뭘 가지고 평생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 월제 보면 신정무해서 이 사람이 쓰는 무기는 식신, 일하고, 그 다음에 겁재, 여러 사람 속에서 일하고 거기서 재물을 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벼슬이나 그런 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무관사주지 않습니까? 관이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식신이, 여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식신 용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투출한 게 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버는 게 이 사람이 그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재물은 돈도 되지만, 남자한테 재물은 돈도 되지만 여자 돈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신이 재를 보는 건 상당히 좋죠. 내가 식신생재 열심히 어떤 뭔가 연구해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사주의 단점이 옆에 화라는 그 화기가 떠서 화급금을 한다는 얘기죠. 화라는 게 뭐죠? 이것이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내 경쟁자, 내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보는 것은 화급금, 우리가 금을 녹일 때 불로 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금이 불에 녹아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내 재물인데 재물을 불이 녹여버리니까 재물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거예요. 화기운이. 화급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군비쟁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내 재물을 탐을 한다, 그래서 내 재물이 생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단어는 모르더라도 화급금에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재물을 조금 올려놓으면은 옆에서 가져가고 이런 그 사주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들이 제일 그 나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지지는 식신이고 천간은 편재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치는 게, 병이라는 게 비견이라는 뜻이죠. 이게 라이벌,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재물을 누가 뺏어간다. 이런 사람은 절대 동업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뭐가 좀 돈이 좀 부족해서 누구 동업자를 끌어들이면 동업자가 내 재물을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동업자를 두는 게 아니라 식신, 아랫사람, 식신, 아랫사람 덕은 상당히 좋아요. 아랫사람
덕이 좋아서 그 사람 덕으로 해서 내가 재물을 벌 수가 있는데 경쟁자, 라이벌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지키려면은 수기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토기운이 들어서 화생토, 토생금 하면은 내가 재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간하고 지지 대운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사주의 지지를 보면은 이제 천간은 봤으니까 지지를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해서 이 식신이 재를 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또 문제점이 여기 이롯을 삼합 중에서 그 인이 빠진 반합이 되고요. 신자진 수국에서 수가 빠진 반합이 돼서 물과 수가 서로가 이렇게 수와 상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뭔가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항상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식신을 이용해서 뭔가 해볼까 아니면 모양 나는 거 뭘 해볼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수와 화가 항상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갈등이 항상 많다.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도 식신이 재를 보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부모덕이 있고요. 식신을 생해주는 겁재가 있으니까 조상덕도 있고 배우자 덕도 있고 자식 덕도 있습니다. 그것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 대비해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인데 화생토 하니까 조상궁도 있는 거고 식신이니까 길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 덕도 있고 배우자 덕도 있고 자식 덕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 진술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어떤 시어머니 그쪽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 구조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진술충이 있어서 내 직업 자리가 항상 조금 충이 받으니까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사주인데 무관사주에다 식신하고 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재물을 벌고 내 편하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덕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좋아요. 기본적으로 성정이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뭐 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가적 기질이 많은 거죠. 정제하고 달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창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해서 돈을 엄청 벌까? 근데 옆에서 이런 애들이 항상 이 돈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양인겁제이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양인겁제가 있으면은 끈질긴 면이 있어요. 뭐 하나 잡으면은 끝을 보겠다는. 그래서 뭔가 그 탐험가들 같은 경우에는 양인겁제가 있어야 끝까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식신이 있으면 하다가 아예 나 귀찮으면 안 해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 양인겁제가 있어서 그러한 걸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끝을 보는 그러한 어떤 그 의지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봤으면은 어떤 운을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주 원국만 해석해서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걸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출세할 거냐 말 거냐는 이 대운을 대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기운으로 흘렀다가 목기운으로 흘렀다가 화기운으로 흐르는 그런 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흔히들 우리가 대운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해자축 겨울에 태어나고 인묘진 봄에 태어나고 사오미 여름에 태어나고 신유술 가을에 태어나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술이니까 가을에 태어났죠. 그리고 남자가 양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운이 흐른다고요. 그러면 해자축 인묘진, 해자축 인묘진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때 태어난 여자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는 양간이었을 경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이 흐르죠. 그러면은 술, 유신, 미호사로 흐를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운을 타고났을까요? 이 식신은 재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운이 더 좋게 흐릅니다. 그래서 유신, 미호사로 흐르면은 초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운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는 운이 조금 안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흐르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선 우리가 운을 대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년에 정화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 재를 쓰는데 겁재가 들어오는 거는 좋을 건 없어요. 어렸을 때 요거 초년에 운은 뭐 썩 이때는 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친구가 이때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생, 토, 토생금. 그 다음에 이 토기운이 들어오는 것도 화생, 토, 토생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지로도 천간을 우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좋죠. 재물을 쓰는데 재물운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 재물운이 들어오면 여기 화가 재물운을 치니까 내 재물이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병신도 이 금기운에 같은 금기운이 들어오니까 같이 재물운이 들어오죠. 좋은데 병신 합을 해서 내 재물을 또 나이벌이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57세 때 살이 들어오는 건데 이 재물운을 뺏어가는 이 병화를 치지만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생살하니까 이때는 어려운 난제나 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개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병화를 치고 금생수에서 재생관하니까 이때는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목기운이 들어오면 이러한 재를 생해주니까 재가 아니라 이 비견을 생해주니까 좋을 게 없고요. 천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지는 해가 들어오는 것은 식신이 제살하니까 좋죠. 그 다음에 수기운이 들어와서 관이 들어오면은 식신이 정관을 때리니까 식신이 관을 때리면 좋을 게 없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은 게 여기 금기운이 하나 있어서 신자질 수국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좋습니다. 이게 우선은 내가 모양이 깨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돼가지고 관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위, 직업,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좋죠. 그리고 이때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가 이때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여기에 충이 나면은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을 쓰는데 그 상관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크게 폐가 나지는 않습니다. 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초년에는 한 10살까지는 뭐 크게 이 친구가 뭐 좋을 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7살부터 17살 사이에 10년 대운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갈수록 점점 좋아졌다가 이때가 이 친구가 이제 좋고 지금 33살이면은 27살부터 들어오는 기축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축대운이 무슨 대운이냐면은 상관 내 자리를 바꾸는 운인 거예요. 이 친구가. 상관이라고 그러면은 관을 우리가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 직업을 자주 바꿉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나빠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상관 생재에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상관이라는 것은 나 잘난 맛이거든. 내가 잘났는데 왜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아? 이런 기운이 이때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생재를 했으니까 바꿀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기운이 들 땐 직업을 바꾸든지 뭔가를 변화를 줘요, 이게. 이게 상관이 관을 칠 때는 안 좋은데 상관이 이런 식으로 죄를 생하면서 바뀌는 것은 좋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어떤 내 불만, 내가 잘났는데, 내가 그래도 뭐 빠질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이때 계속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사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임묘진. 그래서 이 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식신이 인을 보면은 내 하는 일이 막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롯을 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화생위재가 돼서 화생위겁이 되는 거죠. 화생위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식신이 겁재로 화하는 거는 좋을 게 없죠. 재물로 인해서 어떤 내 분탈하는 그 일이 생기니까 이때 운이 기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천간에 신금 잡히고 묘수랍 잡혀가지고 내 하는 일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안 좋은 운이 이때 37대운, 47대운 이때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오면 다시 식신대 하는 일이 어떤 변동이 생기면서 또 다른 일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기운 들어와도 화생토 하니까 나쁠 게 없고요. 문제는 37대운, 47대운을 잘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화급금 하면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남자한테 재라는 것은 아버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여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내 여자를 간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생겨요. 이 재를 남한테 뺏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술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외로울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것이 요 사주의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이때는 왜 좋았냐면 화가 금을 극하지를 못해요.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 금을 생각하면 이때가 제일 좋은 거죠. 내가 17대운, 27대운. 이때가 좋으면 내 학벌이 좋아지고 내 직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5세부터 25세 대운이 좋은 게 제일 좋아요. 그때 좋으면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관록으로 나머지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게 조금 안 좋은데, 이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목의 기운이 나를 방에 놀고 들어오면은, 물론 이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여기 신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패가 낮은 부분은 없어요. 이 신금이 그래도 이게 없었으면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 신금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주 좀 진짜 귀한 자식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서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빼놓고 전부 다 서쪽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외국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이 목기운을 때려주고 토생금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때 해외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운이 안 좋을 때는 운을 우리가 바꾸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북쪽이나 이럴 때는 안 좋고, 여기는 금기운이 있는 쪽, 우리 서쪽은 다 금기운이에요. 중국도 서쪽이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도 전부 다 서쪽이죠. 그런 데 가는 게 상당히 좋죠. 소련은 이제 수기운이니까 별로 안 좋고, 일본은 화기운이니까 뭐 화기운 되더라도 여기서는 화생토하니까 크게 나쁜 건 없는데, 그거보다는 금기운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식신격에 있는 사주를 봤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 금을 이제 극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이 사주로서는 좀 단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요 중년운 요때만 잘 넘기면은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주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